자, 오늘 인과응보 할게요. 오늘 주제가 악인의 비차만 채우고 인과응보는 어떻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멸하고 소멸하고 그 참교육 당하고 신께서 쓸어버리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뽑아주신 분들,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벌, 비참한 채우는 자유가 없네요. 자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인기를 얻을 수가 없고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의 에너지나 관상이나 외모나 뭔가 이제 하는 행동 하나가 사람들 눈에 굉장히 거슬리거나 나쁜 기운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냐 물었더니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왠지 거짓말을 잘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괴롭히고 뭔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인상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내비쳐져가지고 네, 승진의 기회도 없을 거고 사람들의 지지도 얻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자식들이 좀 안 풀려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업이 계속 남아 있으면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자식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 나고자처럼 살고 뭔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 본인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기운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자식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쁘게 돼요. 갑자기 손 쓸 수도 없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나쁘게 살다 보니까 어떤 기도빨이 아주 강하게 먹힌 사람이 이 사람을 조금 저주를 했는지 나쁜 살해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거기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니면 이제 신기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촉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이 사람의 나쁜 기운을 캐치를 해가지고 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제가 볼 때는 사기꾼으로 살아왔어요. 사람들에게 공정공대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서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도 끼치고 아주 비리와 부패했고 비리도 많고 부패했고 거짓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뭔가 나쁜 거는 스스럼 없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사람 촉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죠. 얼굴이나 관상이나 기운도 그렇게 확 한순간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신점을 보던지 아니면 이런 점사를 보았을 때 좋은 소리 듣기 힘들 거고 거기서도 너 어떻게 살아왔냐고 조금 뭐라 해야지 호통칠 것 같은 그쪽에서 그렇게 보일 지경이에요. 그래서 자식까지도 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식들이 안 좋은지 볼게요. 돈이 없어져요. 아, 행복하지가 않구나. 아, 자식들이 일단 행복하지가 않고 선하게 살아오지 않아서 그 선행에 대한 어떤 복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행해요. 운이 안 풀리고 뭘 어떻게 해도 운이 안 되고 환청 같은 게 또 들릴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 정신병이 증폭이 돼서 원하는 게 안 풀리고 잘 안 돼요. 자식들이. 그래서 사람들도 도와주지가 않고 선한 걸 배우질 못해서 공덕 쌓는 법도 모르고 윗대에서 내려온 까르마나 업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착하게 살면서 계속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 사람의 후손은 아이뿐 아니라 자식뿐 아니라 그 밑에 손주, 손녀 그 밑 세대까지도 계속 이건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상의 업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고. 약간 이 사람의 후손들이 그런 식으로 조상 탓 하면서 살 가능성이 있어요. 도대체 내 윗대 조상은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할 정도로 바닥을 기면서 살고 그 뭔가 많은 공덕을 쌓아야지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쁜 에너지 악신에게 바쳐가지고 얻은 재물이나 부는 금방 모래성처럼 쓰러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좀 약간 밑바닥 인생, 뭐 자수성가를 하거나 부를 불리거나 재물을 가졌어도 그걸 다 날리거나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뜯어가고 뭐 그렇게 되면서 점점 가난해지고 아주 그 품위 있고 잘 배우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대손손 계속 가난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곧입니다. 곧. 그 아이들에게 그 부와 명예가 가더라도 다 잃게 돼요. 왜냐면 태생이 좀 천박하기 때문에 그냥 천한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그 각설이 마냥 이제 동량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다시 그 각설이니까 내 영혼은 그 내 자식들이나 가족들도 그러면서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그릇과 힘은 선함에서 오는 거예요. 선함에서 오는 건데 사기쳐먹고 거짓말하고 사람 괴롭히려고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핵끼치고 이랬던 사람들은 천한 영혼이었어도 개선이 가능해서 그 불을 지켰을 텐데 못 지키죠. 계속 천한 영혼한테 그나마 좀 줬는데 또 그렇게 간장 종지만큼 사니까 자식들도 안 좋습니다. 안 좋게 돼요. 그래서 뭔가 뭐 지하 금고를 만들고 뭐 남들이 모르는 금고에다가 재산을 은닉해 놓고 뭐 이렇게 해도 아파가지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 돈 다 쓸 수도 없고 갑자기 쓰러지거나 막 그렇게 돼가지고 누워 있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없다. 그 근처도 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1번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은 거짓 인생을 많이 살았고 위선으로서 너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쌓아놓은 복이 없고 자식에게까지 그 밑에 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천민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 자수성가는 꿈도 못 꾸고 어쩌다가 물려받은 돈으로 살려고 해도 다 날려버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뽑아주신 분들,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되냐.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멋있는 척,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척 했고, 그래서 뭔가 학벌이 좋거나, 박사를 땄거나, 아니면 좋은 가문인 척 했거나, 성공한 사업가인 척 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수법이 안 통해요. 박사를 땄다고 해도 뭔가 이제 인정을 못 받게 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 봤자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배워야겠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거 정신병자 또 떠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설이 많이 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요. 에너지가 좀 무너져 있고, 그래서 좀 몸이 많이 아파서 치료가 좀 필요하고,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그 악한 부분은,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인 척 하고 싶었고, 그리고 왠지 성공한 어떤 뭐라 하지? 천재? 이런 걸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웬일인지 그런 성공한 사업가나 성공한 그런 천재 이미지가 앞으로 세상이 이제 그렇게 추앙하고 추대해주고 존경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이 몸이 나빠지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좀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들에게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이 너무 옛날에 진짜 성공을 했든 잘난 척을 하든 그랬을 때 너무 과신했고 지 멋대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좀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던 업보가 이제 결국에 이 사람의 최후를 이런 식으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아프고 추하게 조금 뭔가 병상에 누워 있거나 좀 사람들의 구설이 나거나, 아니면 그런 상징 있죠. 미디어에 보면은 막 어떤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뭐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은 편의점에 양이 되게 많으면 해자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 반대말도 있잖아요.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뭐스럽다 이러면서 막 편의점 도시락이 너무 질이 나쁘거나 양이 적으면 그런 식으로 조리돌림 당하듯이, 이 사람의 그런 하나의 유행? 이런 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점 본인의 명성이나 커리어나 그런 거에 먹칠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몸이 나빠지면서 우울증 엔딩으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사업도 좀 안 풀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 업적을 내려고 그래도 조롱을 받고 별로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거는 하늘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해갖고 이 사람을 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그 땅에 계시는 그런 신의 일꾼들, 빛과 사랑을 전파하는 일꾼들에게 알려요. 나팔 불러가지고 이제 모여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기운을 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결국은 아픔, 병자 엔딩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신의 심판 카드가 좀 크게 떴거든요.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심판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법정으로 많이 엮여 있고, 또 죽어서도 저승사자 앞에서 계속 심판받으면서 너의 죄가 너무 많아서 정말 몇 달, 며칠, 몇 개월일 뿐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사람의 죄를 읊으면서 어, 신이 심판하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최후의 그 인과응보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어떤 하늘의 심판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살아서 이 사람이 어찌저찌 미꾸라지처럼 그 빠져나간다고 해도 이상하게 아파, 몸이 아프거나 우울해, 우울감이 있고 무기력하고 죽고 싶고. 그래서 신계에서 하늘에서 하느님 아니면 부처님 그런 신이 지켜보면서 강력한 심판을 이미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심판으로 인해 어떤 아주 비참한 최후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물어볼게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약간 추상적으로 카드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네가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공부를 하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지만 너는 정말 영혼적으로 너무 천박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그 심판대에 올라서 심판을 받고 바로 지옥불로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밑에 문이 생겨가지고 쏙 들어갔더니 거기가 지옥불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마다 뭐 화탕지옥, 뭐 그런 식으로 불지옥, 빙지옥, 막 추워가지고 얼음이 있는 지옥, 막 빙하지옥, 뭐 그런 거 많다 그러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지옥이. 그런 지옥을 투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빡센 패키지 여행 투어 마냥 빡세게 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제 인과응보 찍으면서 이렇게 신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벌을 내리는 것과 그리고 묘사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찍었지만 보통은 신이 개입하기보다는 그냥 내 팔자 내가 꼬는 것처럼 나의 나쁜 습관이나 나쁜 가치관이 결국 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려갖고 인과응보 마냥 죄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신이 개입하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근데 이 사람만은 직접 신이 이렇게 나팔 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그 죄를 저지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찌저찌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가지고 최후를 이 생에서는 맞이를 한다고 해도 육체를 벗으신다고 해도 그 후가 문제죠. 죽고 나서가 문제다. 그 후가 아주 그 빡센 투어 패키지 마냥 그 지옥 종류별로 이제 투어 패키지를 뺑뺑이 돌게 되는 그런 영혼 무간지옥이죠. 그 끊임이 없이 계속 그 팔자 무한지옥에 이제 빠져가지고 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인과응보 시리즈를 보면서 신이 개입해서 직접 이렇게 지옥 보낸다 이 말은 처음 듣는 거 보면은 엄청난 악인이지 않을까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뽑아주신 분들 생각하는 그 악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벌은, 일단 보자면, 사랑이 없네. 굉장히 마음 아플 일이 생기고, 그리고 돈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하구나.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왠지 그 세상에 뭔가 이제 높은 영혼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좀 계몽하고 좋은 에너지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영혼들이 대거 태어나 있는데 그런 영혼들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은 부나 명예나 그런 재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땅 부자가 됐든 부동산 부자가 됐든 무언가 됐을 때 갑자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지처럼 되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리고 홀로 이렇게 갇혀가지고 칼을 이렇게 맞는다라는 거는 뭔가 살아서도 어떤 심정이냐면 작은 공간에 갇혀 있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칼이 사방에서 꽂혀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운데 본인이 했던 나쁜 짓이 있다 보니까 원한 산 부분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게 있어서 또 실제로도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욕을 막 하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살아갈 낚시 없고 이 세상은 신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하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정점에 섰을 때 다 얻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길 것 같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거는 가난인데 사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좀 부자 나라가 됐어도 불행한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하듯이 가난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가난이 굉장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힘들죠.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데 명예 같은 것도 실추되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다녀도 좋은 터로 인도되는 게 아니고 좀 나쁜 터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신분을 숨기고 가명을 쓰고 아니면은 개명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이 꼬리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짓누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람이 본인의 죄나 그런 구린 부분을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기운 자체가 이 사람이 스스로 주눅 들어 있고 우울하고
어둡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호감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신의 일을 신과 함께 움직여서 대신 일을 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한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괴롭히고 그 선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어떤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좋게 됐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그 이상의 어떤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 사람이 망하는 거는 정말 너무 한순간이어가지고, 아이들? 아이? 아이들에게도 좀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아픈 사람들을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철없는 짓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람 이하의 짓, 사람이라면은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매너적인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다 가시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돌아오고 살점을 뚫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한순간에 촛불, 바람 앞에 촛불 마냥 그 부와 명예가 싹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가난하게 되는데, 거기서 마음을 어떻게 좀 잘 다스리면 될 텐데, 또 가난으로 인해 좀 우울한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우울증으로 좀 무기력하고 정신병원에 가둬야 할 정도로 좀 많이 심각해할 지경이 되어서 5년이나 10년 뒤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심하면 정신병동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보를 나중에 추적하다 보면은 정신과적인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알아보시면은 진짜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카드에서 보입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뽑아주신 분들. 자, 4번 뽑아주신 분들,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일은 또 많고 굉장히 바쁘고 보이지 않는 적과 좀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원래 운명적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박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성적인 어떤 문란함이나 성적인 문제나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이중적인 사람이고요. 사기꾼의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적인 어떤 음란죄로 좀 뭔가 이 사람이 그 좀 미래에 인과응보가 좀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이 사람이 커리어나 하는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남들을 이겨먹고 싶고 본인이 우위에 서야 됐었고 다 자기를 사랑해야 됐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연애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결혼을 하려고 해도 방해를 받거나 원한을 사가지고 틀어지게 되는 모습. 그렇게도 보이고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소문이 많이 퍼질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은 커리어에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업계가.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도 그렇지만 특정 분야가 업계가 굉장히 좁아요. 아시겠지만 사회인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신분 세탁하고 가려고 해도 다 그 뽀록이 나는 게 업계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 과거 같은 거나 행적 파괴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구리게 살아온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 업계에 괴소문이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여기서 또 나와요. 뉴 커리어. 여기 커리어 체인지, 뉴 커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에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2번이나 3번 앞선 번호는 신이 직접 개입해서 그 사람을 벌을 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은 신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기 팔자가 자기가 꼬는 느낌이 있거든요. 본인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행위들이 이 사람을 나쁜 기운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담배가 나쁜 걸 알면서도 맨날 담배를 펴서 폐에 병이 생겼어요. 그럼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계속 담배를 피면 암까지 번질 수 있듯이 내가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나쁜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 사람에게 암처럼 번져가지고 손 쓸 수가 없어서 그 악취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배척하고 그래서 요즘같이 그 소문이 삽시간에 나고 신뢰 장사잖아요. 모든 것들이 모든 분야가 다 신뢰 장사가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와버렸는데 은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인데 은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좀 커리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가장 원했던 거는 본인이 제일 잘나고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최고여야 됐는데 굉장히 승부욕도 많고 작은 거 하나에서도 다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루저가 돼요.
되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내가 미리 져주고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명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봐요. 내가 이기려면은 먼저 줘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약자를 자처하고 내가 그냥 희생하고 근데 결국은 다 이기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내가 작은 거에서도 인색하고 이기려고 그러고 막 화내고 스트레스 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건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집단 무의식이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과 저 사람은 너무 못됐다, 저 사람만큼은 성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집단 무의식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스스로 약자를 자처하고 그냥 미리 져주고 희생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무의식이 응원이 거길로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미리 내가 졌지만 위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가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항상 살려고 했는데 사는 것도 너무 폼나게 살려고 그랬어요. 아주 멋진 척 하려고 살려고 그랬어요. 마치 그 희대에 엄청난 그 사기를 치신 분이 전청조 라시라는 분이 그 엄청난 엄청 좋은 집에서 명품을 가지시고 막 그런 보디가드까지 쓰시면서 막 본인을 꾸미셨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본인을 꾸며서 사람들의 기를 누르거나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까발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불안증과 피해망상증과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뭔가 계속 그게 떠올라가지고 생각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내가 했던 잘못된 부분이 들키진 않을까 하면서 계속 노이로제처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어떻게 쉴드하고 방어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병상에 좀 많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아파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잘하면은 어디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독방에 갇혀 있는다는 거는 정신병원 독방일 수도 있고 교도소 독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이 아파서 폐쇄병동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커리어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지지를 해주질 않고 살았대요. 지지를 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리고 게을렀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내가 져주고 내가 미리 약자로 그냥 있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움직여주고 이런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이 발동해서 이런 사람이 성공하면 좋겠다, 너무 착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잘 되고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깎으려고 그러고 자기 몸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러고 남 시키려고 그러고 뭐 하면은 그 사람의 좋은 걸 빼먹을까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까 마음 아프게 만들까 골탕 먹일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그러면은 무의식에 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큰일을 해야 됐을 때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결국 꼬꾸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커리어를 쌓았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 당장의 이익과 그것만 몰두돼 갖고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작은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조그마한 상대의 실수도 지나치지 못하고 바로 응징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이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표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침대에 갇혀서 울고만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고립돼 있고 뭔가 해야 할 일도 본인이 계속 어디서 나한테 소문이 올지 모르니까 계속 자기를 방어하는 거를 계속 신경 쓰고 머리 굴리고 한다는 거는 내가 미리 움직이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고 그렇게 내가 그냥 건전하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다는 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그게 커다란 빚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지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돈만 빚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도 남에게 빚지고 살면 안 된다고 봐요. 남의 노동을, 남의 돈이나 노동을 내 것처럼 함부로 쓰고, 남의 거를, 남이 가진 거를,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괴롭히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막, 매장시키려고 한다는 건 그것도 결국 빚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거는 마치 악취가 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모두 피하게 되는 결과가 나요. 아주 악소문이 많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따르지 않는다. 피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살아온 거래요. 여기 카드에서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 살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걸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카드에서는 서로 0으로 놓고 사람을 대하는 게 참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나는 10이고 너는 0이야. 너는 0점이니까 나한테 날 숭배해야 돼. 근데 네가 1을 얻었네? 니까짓 게 왜 1을 얻어? 1 내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나고 너도 너야. 그냥 우린 동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너도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가면서 가야지. 나는 태초에 태어난 게 100점이고 너는 10점짜리니까 그런데 네가 알고 보니까 1000점짜리 인생이었네?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너도 나처럼 아니면 나보다 더 100점이 아닌 10점으로 떨어져야 돼. 네가 가진 그 1000점을 내가 다 부스러 주겠어.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면 진짜 정신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인생이 안 풀리든 암처럼 자기를 썩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명성이나 사람들의 평판도.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은 서로 0을 두고 나도 0이고 너도 0이고 이렇게 하면서 오가야지 서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 시리즈는
보통 자기가 자기 팔자 꼬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케이스가 딱 그게 그거인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